저희는 살면서 참 많은 충고와 조언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때로는 진심으로 너를 위한 말이다 라는 걸 방패 삼아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나를 비난하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건지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데 말이죠. 누구 얘기냐고요? 바로 저희 신우 이야기입니다. 틈만 나면 저에게 충고 아닌 충고로 비난을 일삼았던, 자기는 저처럼 안 할 거라고 했던 신우. 그런데 그 신우의 말버릇이 몽땅 고쳐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내 연애를 했는데 서로 동갑이라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죠. 결혼 정년기였던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오다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 약속 후 알고 보니 시댁은 꽤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이셨고 별도로 세를 받는 건물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비 시부모님 댁도 꽤 크고 관리가 잘 된 2층 주택이더라고요. 저희 집은 다소 평범한 편이라서 기가 좀 죽기도 했는데 그래도 시부모님은 다 좋으신 분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첼로 전공을 했고 졸업 후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나 남편보다는 2살이 어렸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좋으신 분들 같다 생각하며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 후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어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냐고요? 아니요. 말로만 듣던 시누이 시집살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몇 번 본 적이 없는 데다 신우도 저에게 말을 많이 걸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엄청 저한테 말도 많이 걸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게 순 명령조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충고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신우가 그래도 어이가 없을 텐데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람이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그러더군요. 언니, 우리도 친하게 지내요. 언니도 이제 저희 집 식구니까요. 그럼요. 너무 좋죠. 예전에는 뭐 시누이 시집살이가 더 무섭다 어쩐다 하지만 요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저는 언니한테 바라는 거 크지 않거든요. 그저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고 저희 오빠한테 잘하는 거 그거면 되거든요. 네. 사실 저희 오빠 인기 많은 편이었어요. 언니도 아시겠지만 저희 집 사는 거 나쁘지 않고 저희 오빠 인물도 좋고 직장도 좋잖아요. 언니는 결혼 잘하신 거예요.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도 잘 없거든요. 신우는 남편 직장 좋다고 저보고 결혼 잘했다는데 저는 속으로 저랑 자기 오빠랑 같은 직장 다니는 거 모르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좋게 웃으며 말했죠. 지훈이 너무 멋있죠.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정말. 저는 일부러 신우 말에 맞장구 치듯 그렇게 말했는데 신우 표정이 갑자기 싹 굳더라고요. 지훈이라니 언니. 네? 남편한테 지훈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것도 신우 앞에서. 저는 약간 벙쪘습니다. 사귀는 내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순간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 언니, 제가 알려줬으니 다행이지. 하마터면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실수하실 뻔했어요. 호칭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거든요. 쟤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듣다 보니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호칭을 잘못 불렀다 이 말인가 싶고요.
신우는 실실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 매기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나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훈계질하는 게 더 가정교육 못 받은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죠. 저도 그날 기분이 좀 언짢아서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말했죠. 그런데 남편은 웃으면서 아, 박지연 또 시작이네. 그냥 무시해. 걔 원래 그래. 원래 그런다고? 우리 부모님도 못 말려. 아주 지 혼자 제일 잘났고 지가 하는 말이 다 맞는 애야 걔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버릇없는 부분이 있다면 오빠든 부모님이든 한 소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그때까진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부모님도 친오빠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런데 신우의 행동은 갈수록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하루는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신우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죠. 네, 아가씨. 언니 바쁘세요? 이번 주 주말 뭐 하세요? 이번 주 주말요? 아,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오빠랑요? 네. 그 말에 신우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기요, 언니. 네?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언니 보면 결혼 안 한 사람 같아요. 네? 너무 프리하신 것 같다고요. 저희 집 안 온 지 한 달도 넘었죠. 뭐, 따로 행사나 갈 일이 없었으니까요. 전화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쵸?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걸로 한 소리 하셨나요? 겉으로 그러진 않는데 기분은 안 좋죠. 뭐 결혼해서 둘이서 살면 끝인가요? 그럴 거면 가족이 왜 있나요? 제 말은 저희 부모님도 좀 챙겨주세요. 결혼했으면 시부모님이잖아요. 전화도 종종 드리고 오셔서 저녁도 먹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외출도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언니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시부모님이 오라가 하신 것도 아니고 지가 뭔데 전화해서 저러나요? 게다가 저희 시부모님도 사회생활 하느라 바쁘셔서 시간도 많이 없으신 데다 결혼 초에 말씀도 하셨어요. 다 바쁜 사람들이니까 너무 자주 보지 말자고요. 어머님하고도 다 얘기가 된 건데 왜 신우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지. 저기 아가씨,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 같아요. 어머님도 다 바쁜 사람들이니까 너무 자주 보지 말자고 하셨거든요. 언니 너무 눈치 없으시다. 시어머니가 하는 그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그만큼 네가 더 챙기고 전화도 자주 해라 그 뜻이잖아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더 모르는 것 같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빨리 다시 들어가 봐야 되기도 하고 또 남편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소리도 생각나서 네, 아가씨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신우도 제 대답이 흡족한지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무시하고 다시 들어갔죠. 그런데 그 후에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시댁에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저도 결혼한 지 오래되진 않았다 보니 마냥 편한 건 아니었거든요. 부친성이 좋고 싹싹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른이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제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뒤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저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는데. 말도 잘 안 하고 뻘쭘한 게 보여요. 아직은 좀 어려운 게 있죠. 좀 싹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도 그런 며느리 원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싶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그렇지는 못한데 왜 이러나 싶고요. 제가 표정이 안 좋은데도 신우는 계속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결혼하면 시어머니하고도 엄청 잘 지낼 거예요.
자주 나가서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너무 좋잖아요. 모녀 같은 고부 사이.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언니도 좀 싹싹했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안 그렇다 해도 노력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우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정말 어찌나 얄밉던지요. 너나 실컷 그러고 살아라 싶고요. 시부모님한테만 그러는 것 같으면 또 이해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자기 부모님이다 보니 제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런 말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요. 한 번은 대화 중에 남편이 요즘은 아침에 토스트 먹거나 시리얼 우유에 말아서 먹고 간다고 했거든요. 시부모님도 그러느냐고 하고 말았는데 다음날 신우 전화가 왔어요. 언니, 어제 그 얘기 뭐예요? 뭐가요? 오빠 아침에 빵 먹고 간다면서요? 네, 왜요? 언니 좀 그렇다. 빵이 뭐예요? 저는 또 시작이네 싶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바빠 죽겠는 사람 붙잡고 또 일어나 싶고요. 아가씨, 빵이 어때서요? 오빠도 빵 좋아해요. 좋아하고 편하다고 그렇게 줘요? 순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 아침부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당 수치 올라가고 안 좋거든요. 아가씨, 나 집에 있는 사람 아니고요. 똑같이 출근해요. 오빠 밥 차려주고 그럴 시간 없어요. 언니, 그건 핑계예요. 퇴근하고 와서 내내 집에 있잖아요. 그때 나무라고 반찬 만들고 국도 자기 전에 끓여놓고 아침에 먹고 가면 되는데. 갔다 와서 운동도 해야 되고 바빠요, 저도. 제 날카로운 말에 신우도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언니. 왜 화를 내요? 그냥 오빠가 아침밥도 잘 못 먹고 다니나 속상해서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 아가씨, 저도 지금 일하고 있고 바빠요. 근데 전화해서 그런 얘기나 하시고. 그런 얘기라뇨. 다 언니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남자가 집에서 제대로 챙김도 못 받고 그러고 다니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가씨는 그렇게 사세요. 남편 챙겨주면서. 그럴 거예요. 돈 몇 푼 번다고 남편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는 안 살려고요. 참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회사, 똑같은 직급인데 자기 오빠는 밖에서 수고하는 거고 저는 돈 몇 푼 번다고 남편 나 몰라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러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진짜 듣자 하니까 짜증나기도 하고 너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저만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자질구레한 지적질들을 하는 겁니다. 괜히 제가 발끈하면 저까지 이상한 사람 될 만큼 은근하게요. 저라고 입 없어서 가만히 있나요? 그렇게 잘났는데 왜 아직 그토록 원하는 결혼도 못했고 직장도 없어서 그러고 사느냐.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간 되지 말자 싶어 그냥 참았죠. 시집을 가든 뭘 하든 빨리 집 좀 떠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신우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소개로 만났고 만난 지는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건도 좋고 서로 잘 맞는다며 빠르게 결혼식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 정말 상대방 남자도 조건이 좋았어요. 직업은 한의사고 남자네 시댁도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진으로 보니 인물도 나쁘지 않고요. 남편감이 괜찮다 보니 신우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죠. 신우 결혼 준비할 때 저한테 지적질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맘때 남편이랑 야식을 잘 먹어서 살짝 살이 좀 쪘는데 저보고 관리도 안 하냐느니 자기는 결혼해서도 관리하면서 살 거라느니 하더라고요. 신우의 저런 소리에 이골이 난 저는 나중에는 그냥 한 귀로 흘렸고요. 한편으론 신우가 결혼한다 하니 너도 얼마나 잘하고 사는지 어디 보자 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본인 친정인 저희 시댁에 엄청 자주 놀러 왔는데요. 오면 시부모님이 자기를 너무 예뻐하신다는 소리도 자주 하고
남편하고 짬을 내서 여행 갔다 왔다는 소리도 하고 선물 받은 것도 자랑하고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 집에도 지랑 똑같은 시누이가 한 명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우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친정을 뺀질나게 드나들던 신우가 어느 순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시고 그냥 바쁜 것 같다고만 하시고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신우가 뭐가 그렇게 바쁜가 싶기도 했지만 뭐 이것저것 배우러 다닌다고 했으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외근을 갔다가 일찍 퇴근을 했었어요. 집에 가려는데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드릴 게 있다 해서 저 혼자 그걸 들고 시댁으로 갔었죠. 가기 전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댁에 안 계시면 그냥 놔두고 와야겠다 생각하며 갔는데 들어가 보니 어머님이 마침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저를 보고는 어머님이 놀라시더라고요. 너 어쩐 일이야? 저희 아버지가 이거 전해주라고 하셔서요. 어머, 감사하다고 전해줘. 어머님은 정신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지선이한테. 아가씨요? 왜요? 어머님은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나가시려다가 다시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 차 가지고 왔지? 네. 잘 됐다. 그러면 나 좀 태워줄래? 지선이가 술을 좀 먹었다고 차 좀 들고 오랬는데 나도 요새 운전을 통 안 해서 자신이 없네. 네가 좀 해줄래? 갑자기 저한테 운전을 해서 신우네 집에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영문도 몰랐지만 어머님이 급해 보이셔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신우네 집을 가게 되었어요. 결혼 초반에 집들이처럼 한번 간 게 다였죠. 시댁이 잘 살다 보니 신우집은 신혼집인데도 크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급하게 들어가시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안을 들어가 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집이 진짜 엉망진창인 거예요. 게다가 식탁 위에는 술병이 어지럽혀져 있고 그 좋은 집이 이런 쓰레기 개판이 돼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보고는 살림이 어쩌고 잘만 훈계하더니 정작 자기 집은 돼지우리나 다름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신우 이름을 부르며 들어가자 신우도 방에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술 먹고 있었는지 신우 상태도 완전 안 좋더라고요. 신우는 저를 보고 움찔 놀라더군요. 언니까지 왔어요? 마침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차 좀 태워달라고 했다. 엄마도 요샌 운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알겠어요. 지금 나가요. 어딜 잘 못 따라간다는 건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가씨는 왜 저렇게 얼굴이 다 상해 있고 집은 또 왜 난장판인가 싶고요. 하지만 신우는 자기 폰을 보면서 다짜고짜 저보고 운전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는데요, 아가씨? 자자 모텔이요. 내비치면 될 거예요. 네? 모텔이요? 빨리요. 늦게 가면 놓쳐요. 뭘 놓친다는 건지 영문도 없이 저는 일단 어머님과 신우를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어머님과 신우는 뒷좌석에 탔는데 그 와중에 욕하면서 울더라고요.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 신우 남편 욕이었습니다. 신우 남편이 바람을 폈고 신우랑 그걸로 계속 싸우다가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왔대요. 신우는 그 전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깐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모텔로 위치가 잡혀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신우는 술에 취한 상태라 어머님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요즘엔 운전을 잘 안 하셔서 운전이 어설프다 보니 때마침 나타난 저보고 하라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신우 남편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인상도 선하고 신우한테 엄청 잘하는 것 같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 피우고 집까지 나갔다는 건지. 저는 신우가 시키는 대로 운전은 했지만 이게 뭔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모텔. 하지만 저와 어머님, 신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위치가 옮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눈치 깠나? 어디 가는 거지? 그렇게 모텔 주차장에서 안 내리고 어플만 보고 있으니 모텔 사장님이 차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냐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신우가 술 취한 목소리로 남편 바람 피우러 와서 잡으러 온 건데요?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영업장인데 소란 일으키면 안 된다고 저희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또 작은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 저희는 쫓겨나듯 나왔죠. 밖에다 차를 대고 계속 어플을 봤는데 아마 신우 남편이 핸드폰을 꺼버린 것 같았어요. 위치 신호가 더 이상 안 잡히더라고요. 신우 울고 불고 분통 터져하고 어머님 위로하고 저는 갑자기 불려와서 이게 뭔가 싶고요. 그런데 저희 신우 갑자기 눈이 희번뜩 하더니 이번엔 자기 시댁으로 가자고 합니다. 네? 나 가서 따져야겠어요. 우리 어머님 자기 아들 얼마나 잘났느냐 하더니 그렇게 잘나서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바람피고 집 나가냐고 한번 따져야겠다고요. 지연아 그만해. 너 좀 진정해. 엄마 나 돌아버릴 것 같아. 빨리 운전하라고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눈을 부라리면서 언니 지금 운전 안 하면 날 그냥 내려서 지나가는 차에 띄워버릴 거예요. 나 말리지 마.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난리치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마지못해 그냥 출발하라고 하시고요. 저는 이게 뭔가 하는 기분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설명을 들으며 신우네 시댁까지 도착했죠. 제가 아가씨네 시댁을 그것도 이런 이유로 오게 될지 꿈에도 몰랐네요. 아가씨는 주차하자마자 내려서 안으로 달려 들어갔고 어머님과 저도 급하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신우 집안으로 난입하고 어머님과 저까지 따라 들어가니 신우네 어머님, 아버님 다 기함하시더라고요. 너 여기 어쩐 일이야, 갑자기? 어머님, 저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왔어요.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서요. 너 술 먹었니? 네, 좀 마셨어요. 마실 수밖에 없죠. 지금 진영 씨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집도 나갔고요. 좀 전까지 내연녀랑 모텔에 있었어요. 뭐? 저 엄마랑 그이 잡으러 갔었다고요. 그 말에 신우 어머님도 저희를 보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한마디 거드시고요. 맞습니다, 사부인. 장서방 바람났어요. 좀 됐다네요. 저희 딸도 그걸로 속개나 알았고요. 어머님의 말에 신우 어머님도 좀 당황스러워 보이더니 이내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집에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딸이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면 사부인께서라도 잘 달래서 맨정신에 얘기하자고 하시던가요. 그 말에 저희 어머님도 눈이 돌더군요. 제정신요? 지금 제정신이라고 하셨어요? 제 말은 술을 먹었으니까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술을 먹고 누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데요.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쪽 아들이 바람만 안 폈으면 우리 딸이 왜 그럽니까? 아니, 어따 대고 자꾸 바람이래요. 확실한 거 맞아요? 지연이 제가 헛다리 잡고 남편까지 잡는 거 아니고요. 저번에도 한번 그랬다면서요. 누가 헛다리를 잡아요? 지금 모텔까지 간 거 보고 온 건데. 어떻게 알고 간 건데요? 그래서 잡았습니까? 증거. 어디 한번 봐요. 놓쳤어요. 그쪽 아드님이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는 바람에. 도망간 게 아니라 애초에 헛다리 짚은 거 아니냐고요. 신우네 양가 어머님들까지 싸움이 났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자꾸 말렸는데 신우는 오히려 같이 삿대질하며 싸웠어요. 그러고 있으니 신우네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싸웠고요. 점차 서로 격앙돼서 큰 소리 오가고 나중엔 쌍욕까지 오가고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겨우 남편에게 전화해서 빨리 여기로 오라고 주소를 알려줬고 나중엔 저희 남편까지 와서 어머님과 신우를 겨우 뜯어말려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 앞으로 나와서도 어머님과 신우 열받아서 씩씩거리시고 남편은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어머님과 신우를 태우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저희 집으로 가도 된다고 했지만 저도 그냥 시댁으로 갔죠. 그렇게 시댁에 다 둘러앉았고 아버님이 심각하게 물으니까 신우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4, 5개월 때부터 낌새가 있었다고? 내가 보기에 그것들 결혼 전부터 사귀었던 사이 같아. 둘이 죽고 못 살면서 결혼은 나랑 한 것 같다고. 아니 이것들이 진짜. 근데 당신은 왜 얘기 안 했어? 일단 지연이가 확실한 증거 잡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증거 잡는 거 도와주려고 한 거지. 그래서 잡았어? 못 잡았어. 오늘 이렇게 난리친 것 때문에 장서방이나 그 집 식구들도 더 조심할 텐데. 못 살아. 그냥 몰래 사람 붙이는 게 낫겠어. 남편도 머리가 아픈지 막 머리를 싸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대화만 듣고 있었는데 참 이런 막장 일도 다 일어나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때까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집으로 갔고 남편은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과할 일은 아니기에 괜찮다고 아가씨가 힘들지 않겠냐고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그 일로 이혼을 결국 하기로 했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신우가 저한테 얄밉게 굴 때는 너 결혼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 했는데요. 막상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마냥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따로 애인도 있으면서 신우랑 결혼한 그 파렴치한 신우 남편이 너무 싫기만 했습니다. 신우는 마땅한 증거를 잡지 못한 채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어플이나 문자 내용을 증거로 내긴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서 법적 다툼이 길어지더라고요. 신우는 그동안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도 시댁을 가게 되면 신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풀 죽어 있는 게 안쓰럽기도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이랑 계속 살아봤자 뭐가 있겠냐고 차라리 잘된 거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신우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언니. 네? 내가 언니한테 뭐 시부모님한테 잘해라, 오빠한테 잘해라, 어째라 한 거 듣기 싫었죠.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저도 좀 놀랐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했죠. 미안해요. 겪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입으로만 훈수둬서. 내가 막상 결혼해 보니까 내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해보지도 않고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한 거 사과할게요. 신우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좀 놀랍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마음고생한 게 많아서 그런지 신우도 어떻게 보면 꽤 성숙해졌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뒤 당연히 신우는 저에게 일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신우가 소송 잘 끝내고 홀로 서기를 잘하기를 바랬고요. 결국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신우는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고 이혼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큰일을 겪고 나니 신우도 많이 달라진 게 보이더라고요. 신우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끝났으니 마음 잘 추스르고 씩씩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정말 얄밉고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큰 배신을 당했고 신우가 꿈꾸던 대로 결혼 생활이 풀리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가 컸겠지만 또 그만큼 든든한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